안녕하십니까, 홍팍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폼 데이터 주고받기를 연습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전 시간 레이아웃을 위한 뷰 템플릿 실습을 진행했는데요. 이제 비로소 게시판 만들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게시글을 쓰고, 보고, 바꾸고, 삭제하는 CRUD 과정을 연습할 건데요. 먼저 쓰는 법부터 진행하려 합니다. 그 시작을 위해서 폼 데이터 주고받기를 훈련해 보겠습니다. 폼 데이터란 HTML 요소인 폼 태그에 담긴 데이터입니다. 다들 인터넷에 게시판 써보신 적 있으시죠? 그때 사용했던 게 바로 폼 태그입니다. 폼 태그는 택배에 비유할 수 있는데 수령자가 누군지, 또 배송은 당일인지 새벽 배송인지 등을 택배에 적잖아요. 마찬가지로 폼 태그에도 어디로 보낼지 또 어떻게 보낼지를 적어줘야 합니다. 이렇게 적혀진 대로 폼 데이터는 전송이 되고 컨트롤러는 이를 객체에 담아 받습니다. 이때 폼 데이터를 받는 객체, 이를 DTO라고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우리는 게시글을 쓰는 법부터 진행을 할 건데요. 게시글을 쓴다는 말은 사용자의 입력이 DB라는 데이터 창고에 저장되는 과정입니다. 이번 실습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다 다루진 않고요. 데이터를 받아서 확인하는 것까지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코드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죠. 폼 데이터 주고받기 실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블로그 글을 쓰기 위해서 입력 폼을 만들 거고요. 그 입력 폼에서 던져진 데이터를 컨트롤러에서 확인하는 것까지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뷰 페이지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어디에다 만드냐면요. 자, 익숙하시죠? 템플릿을 찾아서 들어간 다음에 새롭게 디렉토리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디렉토리 명을요. articles라고 해서 만들어 주고 여기에다가 새롭게 또 new.mustache라는 뷰 페이지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폼 태그를 만들어 줄 건데요. 자, 폼 태그 안에 두 개의 입력값, 하나는 input 태그로 또 하나는 텍스트 에어리어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폼을 던지기 위해서 버튼이 또 있어야 되죠. 어떤 버튼? 타입이 submit인 버튼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폼 태그를 뷰 페이지로 만들었는데 우리가 이제 앞서서 배웠던 헤더와 푸터를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자, 위쪽에다가 헤더 파일을 추가하는데 어디에 있었죠? 자, 여기 보시면 레이아웃에 헤더가 있고 푸터가 있죠. 자, 따라서 레이아웃에 헤더를 위쪽에다가 삽입시켜 주고요. 아래쪽에다가는 헤더가 아니라 푸터를 이렇게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이 페이지를 보기 위해서 뭐를 만들어 줘야 된다? 컨트롤러를 만들어 줘야겠습니다. 어디다 만드느냐면 자, 컨트롤러 패키지를 저희가 미리 만들어 놨었죠. 자, 여기에다가 새롭게 new 클래스에서 article controller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럼 article controller에다가 얘를 컨트롤러 선언해 주어야 되고요. 자, 그리고 메소드를 만들어 줘야 되죠. 페이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메소드를 추가해 줍니다. new article form. 자, 방금 만들었던 그 폼이 나오는 페이지를 보기 위해서 메소드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공백 문자열을 반환하기로 하는데 여기다가 뭐를 넣어줘야 된다? 우리가 만들었던 뷰 페이지 정보를 여기다가 넣어줘야 되죠. 자, 그게 어디 있었습니까? 템플릿을 기준으로 해서 articles 안에 new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도 articles 안에 new라고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케이. 자, 그래서 뷰 페이지 연결했고요. 이제는 브라우저에서 접속하는 URL 주소도 연결해 줘야겠습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여기다가요. articles new라고 입력을 했을 때 보여질 수 있게 이렇게 선언을 해줄게요.
자, 그러면 정말 이렇게 접근을 하면 뷰 페이지가 나오는지 이놈이 나오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자, 서버를 켜서 중간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서버를 켜서 로컬호스트 8080에 articles new로 엔터 하면 자, 우리가 만든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여기다가 입력 창이 나오고 제출 버튼도 있고. 자, 근데 이거 왜 뭐 하나 없는 것 같은데 텍스트 에어리아 요 텍스트 에어리아가 오타가 났죠. 이거 자, 다시 한번 망치를 누르고요. 망치를 누르면 요 아래쪽에 빌드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자, 빌드가 됐으니까 새로 고침 해볼게요. 오케이, 이제 두 개가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폼 태그까지 뷰 페이지까지 만들었는데 근데 안에 쪽에 있는 게 너무 생 HTML이니까 보기가 좀 숭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제가 미리 준비한 코드를 붙여넣기 할게요. 부트스트랩 CSS가 적용된 코드를 여기다가 붙여넣기 해주겠습니다. 자, 조금 뭐가 추가가 됐죠? 그냥 이거 부트스트랩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도 무방합니다. 단지 디자인적인 요소만 바꾼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나는 진짜 궁금해서 못 참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 강의 HTML, CSS 강의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게 잘 동작하는지 또 망치를 눌러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얘가 잘 나왔을까요? 새로 고침 뿅. 자, 했더니 이쁘게 나오는 페이지로 변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데이터가 서버로 전송되고 잘 출력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지금 당장 한번 데이터를 써서 던져 보겠습니다. 서밋 클릭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페이지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자, 왜 그러느냐? 폼 태그를 던질 때 두 가지 정보가 필요하다고 했었죠. 뭐랑 뭐, 어디로 보낼지, 어떻게 보낼지였습니다. 자, 그 정보를 아직 안 적어줬기 때문에 어디로 보낼지를 요 폼 태그에 적어줘야 됩니다. 액션이라는 속성으로요. 자, 그리고 어떻게 보낼지는 메소드라는 속성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 메소드는요, 포스트 또는 get이라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일단은 포스트 방식으로 보낸다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후 강의에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디로 던질 거냐, 누구한테 보낼 거냐는 여기다가 articles에 create라는 URL로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정보를 조합해서 이 폼 데이터를 받을 수 있게 컨트롤러의 메소드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티클 컨트롤러에 돌아가서요. 자, 여기다가 새롭게 메소드를 추가하는데요. create article이라는 메소드를 만들어 줄 건데 return 그냥 대충 이렇게 틀만 잡아 놓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점, URL을 연결시켜야 되는데 기존에는 우리가 get 매핑으로 받았잖아요. 자, 이번에는 포스트 매핑으로 받아야 합니다. 왜? 왜냐면요, 우리가 어떻게 던지기로 했어요? 포스트 방식으로 던지기로 했기 때문에 컨트롤러에서 포스트 매핑으로 받아와야 합니다. 오케이? 당장 포스트가 뭔지는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그냥 이게 동작하는 것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URL 주소 어떻게 받을지는 어디로 받을지는 여기 폼에서 던져진 이 주소를 그대로 복사해서요, 여기 안쪽에다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로소 준비가 된 거예요. 어떤 준비? 폼에서 던진 데이터를 요 컨트롤러가 받을 준비가 된 겁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빼먹은 게 하나 있었죠. 뭡니까? 컨트롤러에서 폼 데이터를 받을 때 객체로 담아서 받는다고 배웠습니다. 그죠? 그 객체가 뭐였다? DTO라고 불려지는 객체인데요. 그거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DTO를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어디다가 기본 패키지에다가요, 또 다른 패키지를 추가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DTO라고 해줄게요. DTO.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컨트롤러랑 같은 레벨의 DTO 패키지가 만들어졌는데요. 자, 여기서 새롭게 자바 클래스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자, 클래스명을 article form이라고 해줄게요. 얘가 이제
폼 데이터를 받아올 그릇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두 개의 데이터를 던졌으니까 두 개의 필드가 있어야겠죠. 타입A 스트링 타이틀, 타입A 스트링 콘텐트라고 해서 두 개의 필드를 선언했고요. 자, 생성자를 추가해 줍니다. 우클릭해서 제너레이트해서 컨스트럭터 만들어주고 두 개를 선택해서 OK 하면 자동 생성 생성자가 추가가 되었고요. 데이터가 정말 잘 받아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toString 메소드까지 제너레이트 해주겠습니다. toString 두 개 선택하고 OK 누르면 toString 메소드가 이렇게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활용해서 컨트롤러가 데이터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이 데이터가 던져지는데 포스트 방식으로 이 주소로 던져지는데 데이터를 받아오려면 파라미터로 DTO를 넣어줘야 합니다. 자, 어떻게 넣느냐, 우리가 DTO로 만든 클래스 이름이 아티클 폼이잖아요. 아티클 폼을 이렇게 아티클 폼 타입의 파라미터 폼을 이렇게 선언해 주면 여기서 던진 이놈이 던진 데이터가 어디로 가더라? 여기 파라미터로 던져지더라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잘 던져지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어떻게? system.out.println 해보겠습니다. system.out.println. 자, 나중에는 이거 로깅하는 방식으로 바꿀 건데 일단은 println 해서 출력해 볼게요. 폼을 toString으로 찍어 보겠습니다. 자, 서버 재실행 한번 해볼게요. 자, 자바 코드가 바뀔 때는 재실행을 해줘야 됩니다. HTML 코드, 머스태치 코드가 바뀔 때는 망치만 눌러도 되지만요. 자, 아무튼 정말 데이터가 던져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여기를 혹시 모르니까 새로 고침 해주고요. 야, 두 개가 떴어. 자, 제목을 A, B, C, D A 막 넣고 여기는 숫자를 막 넣어서 submit 제출해 보겠습니다. 뿅. 자, 제출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자, 아티클 폼이 println으로 찍혔는데 지금 타이틀이랑 콘텐트가 둘 다 값이 안 들어왔네요. 이거 뭐지? 왜 안 들어왔지? 쉽죠? 자, 하나를 빼먹었습니다. 이 아티클 폼에 필드가 두 개 있었죠. 자, 여기 아티클 폼의 필드 보면 타이틀과 컨텐트라는 필드가 있었죠. 여기에 값이 안 들어가졌어요. 왜 안 들어가졌냐면 폼에서 변수명을 안 지정해 줬습니다. 자, 볼게요. 여기 폼을 보면요, 인풋 값이 있죠. 인풋과 텍스트 에어리어가 있는데 여기에 이름을 넣어줘야 돼요. 자, name이라는 속성이 있거든요. name에다가 title이라고 넣어줘야 되고요. 여기 텍스트 에어리어에도 name 속성에다가 content라고 DTO의 필드명과 동일한 이름을 넣어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야지 어떻게 된다? 이 두 개의 데이터가 DTO로 연결이 되어서 전달이 되는 겁니다. 자, 정말 그럴까요? 자, 서버를 헷갈리니까 서버를 아예 껐다 킬게요. 껐다 키고요. 자, 여기를 새로 고침 한번 해줍니다. 자, 새로 고침을 안 하면 코드가 안 바뀌니까 브라우저도 새로 고침해서요. 자, 제목 막 영어 써주고요. 내용 숫자 써주고요. 전달 한번 해볼게요. 뿅. 자, 나왔습니다. 자, 아래쪽에 아티클 폼의 데이터가 타이틀은 영어, 콘텐트는 숫자가 출력된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뭘 해본 겁니까? 자, 먼저는 뷰 페이지를 만들었고요. 뷰 페이지에서 폼 태그를 통해 데이터를 던질 수 있게 했습니다. 자, 이 폼 태그는 어디로 보낼지 액션과 어떻게 보낼지 메소드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받는다? 컨트롤러에서 포스트 매핑으로 받는다. 포스트 매핑의 URL 주소로 받는다. 오케이? 자, 그리고 그 던져진 폼 데이터는 어디에 담겨지더라? DTO 객체에 담겨지더라. 오케이?